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66쪽이 되겠죠. 자, 이 위험 리스크죠. 위험이라는 것은 이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위험 자체의 개념을 보시면은 자, 166쪽이 되겠죠. 자, 위험, 이 리스크입니다. 뭐 리스크 얘기 많이 하는데 위험은 이 미래에 있어서의 우리가 불확실성의 정도. 자, 여러분 뭐 주식 시장에서 보면 주식 시장에서 뭐 변동성이라고 하고 이 경영학에서의 재무 관리라는 학문에서는 이 장래 예상되는 기대 소득에 있어서의 변동의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불확실성의 정도, 이 불확실성에 있어서의 정도가 우리가 클수록 불확실성의 정도가 클수록 위험은 높고, 그리고 이 불확실성의 정도가 작을수록 위험도 낮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정도 또 우리는 변동성, 주식 시장에서의 변동성 뭐 이런 걸 의미하겠죠. 자, 이 위험이란 용어인데, 즉 위험은 이 실현된 결과가 예상된 결과, 자, 이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실현된 결과라는 것은 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실제 달성된 수익률, 실현 수익률을 의미하는 개념이고, 예상한 결과는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이 기대 수익률 또는 이 예상 수익률을 의미하죠. 자, 이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실현된 결과는 실현 수익률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관련해서 우리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대 수익률, 예상한 결과 기대 수익률이 우리가 6%인데 6% 실제 달성된 수익률도 6%다. 서로 같다고 한다면은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때 실현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 차이가 발생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5%다. 이 차이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위험은 높은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 차이가 실제 달성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가까이 간다. 6%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작을수록 위험도 작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고요. 이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유형이 나오겠죠. 자, 이 유형을 보게 되면은 우선 사업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이 사업상 위험인데, 이 사업상 위험에는 크게 또 세 가지가 있죠. 시장 위험, 위치적 위험, 운영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때 시장 위험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이죠. 자, 아파트 분양이 100% 될 것이라 예측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이 미분양이 증가한다. 이런 게 시장 위험입니다. 자, 운영 위험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파업이라든지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 경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죠. 이러한 수익성의 불확실성으로 지칭되는 이러한 개념이 바로 뭐가 되죠? 운영 위험입니다. 자, 위치적 위험은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위치느냐, 불리한 위치느냐, 이 수익성이 달라지죠. 이 위치가 고정됨으로써 안게 되는 위험을 위치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금융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는 거잖아요.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금융이라고 하는데, 그럼 금융상의 위험이라는 것은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을 받는데 이 대출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지면서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 위험을 금융 위험이죠.
자, 그리고 법적 위험이 있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법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이죠. 자, 지역 지구제의 변경과 관련돼 있죠. 대표적으로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된 게 법적 위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위험이라 있죠. 자,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정과 동일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 하락에 따른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 하락에 따른 위험을 말하고, 이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죠. 자, 시험 문제는 이 유동성 위험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주 출제되는 게 바로 이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죠. 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한 3번 정도 출제를 했습니다. 유동성 위험은 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다. 자, 여러분, 정상적인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3억 원인데 이 급매물로 2억 5천만 원의 매각을 했다면 5천만 원 손실을 봅니다. 그 5천만 원이 바로 유동성 위험이 되겠죠. 자, 유동성 위험은 시험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우리가 용어다.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이 18회 시험, 23회 시험에 또 최근에 보면 출제를 했었죠. 확인을 좀 해둬야 될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60 우리가 8페이지에 문제 예제 7번 봅니다.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설명하였다. 틀린 것.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위험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 개발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이 개발 비용의 변동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다. 여러분, 개발 비용의 변동 가능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은 바로 비용 위험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유동성 위험이 아닙니다. 자, 3번째, 이자율 위험은 이자율 변동에 의해서 부동산 수익률이 변동하는 것을 말하고요. 사업 위험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 이 사업 위험에는 시장 위험, 위치적 위험, 비용 위험 등이 있죠. 법적 위험이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서 투자 수익률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죠. 자, 맞는 지문인데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의 개념이 나오죠. 자, 이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자, 이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 자, 투하된 자본은 총 투자 금액이죠.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에 대한 우리가 순수익과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수익률은 결국은 투하된 자본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총 투자한 금액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률의 종류와 관련해서, 자, 수익률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우선 보면은 이 기대 수익률 또는 예상 수익률,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하죠. 자,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지출을 우리가 고려하여 계산한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고,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하죠. 자, 이 기대 수익률에 있어서의 개념을 우선 한번 확인을 해봤고, 자, 그리고 우리가 실현 수익률이 있죠. 자, 이 실현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 사후적 수익률 또는 역사적 수익률이죠. 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을 우리가 의미하죠. 그래서 이 실현 수익률은 어떻게 우리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니까 투자 판단 의사 결정과는 관계없고 투자의 결과 업적과 관련 있는 개념입니다. 자, 실현 수익률의 개념이고, 자, 요구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을 했을 경우에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우리는 바로 요구 수익률이다. 자, 시험 문제 주의할 것은
이 최대한의 수익률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이란 걸 염두에 두셔야겠죠. 자, 최대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최대한의 수익률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이고, 자,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이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지죠. 자,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하죠. 또는 우리가 필수적 수익률이라고 하고, 주관적 수익률이면서 우리가 외부에서 주어진 수익률로서 투자 대안의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투자 대안의 기회비용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요구 수익률이다. 자, 이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포기되는, 이 포기, 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대상 포기되죠. 이 포기되는 것에 있어서의 이 최대에 있어서의 가치. 자,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이 포기되는 것의 최대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다. 자, 예를 들어서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겠죠. 자, 투자 대상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가에 투자할 거냐, 우리가 우리가 예금에 투자할 것이냐, 자, 국채에 투자할 거냐, 이렇게 있겠죠. 자, 상가에 우리가 예상되는 우리가 연간 우리가 수익률이 상가는 7%, 정기예금 우리가 2%, 국채가 1%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이 높은 상가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포기되는 것은 정기예금과 국채를 포기하죠. 자, 그러면은 이 상가를 선택을 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회비용은 바로 뭐죠? 포기된 것 중에 무슨 가치? 최대인 몇 프로? 2%가 되겠죠. 즉 우리는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 7%를 보고 상가에 투자했지만은 최소한 투자자들 2% 이상은 나는 최소한 받아야 되겠다. 이 2%가 바로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 상가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회비용은 바로 이 2%가 바로 요구 수익률을 의미하는 개념이라는 것.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에 관련된 그러한 개념이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169페이지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에 있어서의 관계가 있죠. 자,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과는 관계 없습니다. 자, 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자,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요. 자,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수익률보다 크기 때문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선택을 합니다. 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겠죠.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 수요가 증가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오르게 되겠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오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가격이 오르면 미래 예상되는 수익률은 떨어지죠. 예, 가격이 오르면 투자 비용이 많아지니까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이 바로 부동산 가격인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인데 이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총 투자 금액이죠.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전체값 수익률은 우리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하락을 하죠. 자, 여러분이 기대 수익률이 높다가 이제 점점 떨어집니다. 자, 그럴 경우에 또 어떻게 돼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에 있어서 이번은 이 요구 수익률이 높으면은 우리는 최소한 충족돼야 될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죠. 자,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면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겠죠. 자,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면은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이 기대 수익률은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점점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우리가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니까 점점 이제 높아지면서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을 때 균형이 되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바로 시장에서의 균형이 달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그러면 투자를 채택을 하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은 투자를 기각한다는 그런 내용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투자 가치. 자, 이 투자 가치는 투자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우리는 주관적인 그러한 가치를 얘기하겠죠. 자, 11회 시험에 우리가 주관적 가치를 객관적 가치로 출제를 또 한번 했었죠. 주관적 가치입니다. 즉 우리가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우리가 장래 이익을 특정한 투자자에게 주는 현재의 값어치를 투자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 가치는 우리가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이 객관적인 가치를 우리는 시장 가치다. 즉 우리가 레트 클리프라는 학자 있죠. 레트 클리프. 자, 클리프라는 학자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우리는 공정한 매매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우리가 시장에서 성립할 가능성, 이 매매가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자, 이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이것을 우리는 가장 높은 가격, 판매 가격이죠. 그래서 가장 most probable는 가능성, 있을 법한 가능성이 많은 selling 우리가 price라고 하죠. 가장 가능성이 많은 판매 가격이다. 이걸 번역을 한 거죠. 이때 이 probable 가능성을 번역한데, 이 가능성이 바로 확률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매매가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 3억 원인데 주관적, 자, 투자자가 보는 주관적 가치가 4억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투자자는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매가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이 3억 원인데 내가 보기에는 2억 원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2억 원 가치밖에 안 된다. 그럼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투자 가치와 또 시장 가치 관계 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69페이지 밑에 위험과 수익에 있어서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나오죠.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세 가지가 있죠. 위험, 우리가 회피형 투자자.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리고 위험 중립형 투자자, 그리고 위험 우리가 선호형 또는 위험 추구형, 위험 선호형 또는 위험 우리가 추구형 투자자, 이렇게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바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합리적 투자자입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죠.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시험 문제를 또 많이 출제를 하죠. 자,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행위는 어떻게 되냐?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이 합리적 투자자의 행위를 보면은, 자, 이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 자,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 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하다.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위험 회피적 투자자의 행위다. 자, 그래서 170페이지에 거기에 우리가 보시면은 위험 회피적 태도가 나오죠.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대부분 덜 위험한, 여러분 덜 위험이라는 것은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은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돼?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나 인센티브, 유인책이 있는 위험일 경우는 기꺼이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위험 회피적 투자자의 우선 위험 회피적 투자자에 있어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수평축 위험이고, 자, 우리가 수익률, 위험과 이 수익률 평면에서 이런 형태의 그림, 이게 바로 우리가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고요. 자, 이렇게 위험축 아래에 대해서 볼록한 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고, 그럼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어떻게 돼요? 자, 이 위험, 이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위험 무시하죠. 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은 무시해버립니다. 위험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뭐를 기대 수익률만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 이렇게 수평선의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 나타나면 위험 중립형 투자자, 위험 선호형 추구형 투자자는 우리는 대박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이 사람이 바로 위험 추구형. 21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는데 개념을 출제했었죠. 자, 위험과 이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이런 형태, 위험 아래축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가 나오면은 위험 선호형 추구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요거에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대부분의 투자자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통상 일반적으로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아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우리가 비례 관계에 있다. 시험 문제는 또 이걸 반비례로 또 출제를 많이 하게 되겠죠. 자,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는데 출제는 이걸 반비례로 많이 출제를 한다는 거. 자, 우선은 반비례가 아니라는 거 주의해 두셔야 되겠고, 비례 관계에 있다. 자, 이 말은 이 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서 우리는 비례관계라는 말을 사용하죠. 자,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바로 위험, 우리가 수익에 있어서의 상쇄관계. 상쇄는 트레이드 오프죠. 자,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은데 이 두 개가 상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위험, 수익의 상쇄관계,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죠. 트레이드 오프. 자, 위험 수익의 상쇄관계를 나타내죠. 자, 위험 수익의 상쇄관계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위험이 제로다.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이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2%다. 그럼 이 2%가 바로 뭐냐? 위험이 제로다.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 수익률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무위험, 우리가 자산,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자,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줄여서 뭐라고 하죠? 무위험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줄여서 무위험률이라고 하는데, 이 무위험 자산은 위험이 없는 자산, 국가가 보증한, 예를 들어서 국채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이 2%는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죠. 저축률, 투자율, 신용의 제한, 화폐의 공급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무위험률의 크기는 변할 수 있죠. 2.1% 될 수도 있고, 우리가 2.1% 될 수도 있고 1.8%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인데, 자, 위험이 요거죠. 위험이 높든 낮든 이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1년 만기 국채를 사면요, 1년이란 시간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지 위험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험이 R1 위험이 있을 때도 요 크기는 변화가 없죠. 제로일 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무위험률의 이 크기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자, 순수한 우리가 시간에 대한 대가, 보상, 이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 보상으로 지불하는 게 무위험률의 이 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위험률은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죠. 위험이 전혀 없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무위험률은 위험과 아무런 관계 없다.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말하죠. 자, 이때 요 각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라고 하죠. 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 이제 가끔 여러분이 우리가 모의고사나 보면 위험 혐오도라고 나와 있는 교재도 많은데 위험 회피도입니다. 자, 위험 회피도인데 이 투자자의 이 위험 회피도는 무위험률의 이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무위험률의 크기와 아무런 관계 없고요. 우리가 개별 부동산에, 시장에 존재하는 개별 부동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무위험률입니다. 자, 그럼 무위험률과 관련해서 자, 요 크기는 뭐죠? 요 크기. 자, R1 위험일 때 요 크기가 나오죠. 위험이 높을수록 요 크기도 점점 이렇게 커지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죠. 위험 할증률 또는 위험 보상률이라고 합니다. 위험 할증률, 위험 보상률. 자, 여러분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이 프리미엄을 번역을 한 거죠. 프리미엄을 할증률 또는 보상률로 번역을 했는데, 시장에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말하죠. 이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데, 이것은 뒤에서 배우시게 되겠지만은 이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체계적 위험이죠.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용어고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죠. 그래서 여러분 투자의 대가에는 수익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수익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 둘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이 위험 회피도가 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급하죠. 자,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한데, 이때 우리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 때를 우리는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자, 이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말하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은 우리가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고,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한 것은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자,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딱 구분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R1이라는 동일한 위험에서 공격적인 위험 회피적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이만큼인데, 이 보수적인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에 있어서의 요구 수익률이 이만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동일한 R1이라는 위험에서 이 공격적인 투자자의 위험 할증률보다 보수적인 투자자의 위험 할증률이 더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그림에서 보시고, 이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무위험률인데, 이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을 가산한 이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률이라고 하죠. 이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요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인플레이션이 있죠. 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인데,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상된 이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그만큼 더 높아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피셔 효과라고 하죠. 피셔 효과라고 하는데,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자, 위험과 가치에 있어서의 균형과 관련해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투자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우리가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값인데, 이때 할인율로서 우리는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값인데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죠. 자, 이때 이 위험이 높다. 시장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도 높죠. 자, 요구 수익률이 높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높으면 전체값 투자 가치는 우리가 하락을 하겠죠.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인 투자 가치가 하락을 할 것이고, 자, 우리가 시장이 호황이다. 자, 시장이 호황이다.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호황이 되면은 장래에 있어서의 이 기대되는 수익이, 우리가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오르겠죠. 오르면 할인율로 할인한 투자 가치도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오르면 할인율로 할인한 우리가 이 투자 가치도 우리는 상승을 하게 되겠죠. 자, 이 관계를 우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관련해서 그런 내용 우선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72페이지에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 분석, 바로 위에 문제 8번 있죠.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동일한 위험 증가. 자, 동일한 위험 증가에 따라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니까 1번이 틀렸죠. 이 얘기죠. 자, 여기서 동일한 위험 증가, 여러분 이렇게 동일하게 위험을 여기서 R2로 증가했을 때 어떻게 돼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보다 보수적인 위험 회피적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1번 정답입니다. 위험 추구형 투자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2번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를 선택하죠. 맞고, 어떤 투자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면, 여러분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면 점차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상승하죠.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고,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다. 이것은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를 말하고,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 위험을 기꺼이, 우리는 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형태를 말하죠. 위험 추구형 투자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